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죠. 네, 17% 하락이 나와줬고, 아무래도 뭐 다 이슈는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제 그 기아 행사에서 그 스페인에 모시기 하는 놈이 이제 양산 시점이 2030년, 네, 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 뭐 기대감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연기금 매도, 그다음에 투신 매도, 기관 쪽의 매도가 오늘 음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확실히 기관 매수를 달고 올라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를 올려준 그 주체가 명확하거든요. 이 주가를 올려준 주체가 매도를 하면은 주가의 하락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또 오늘 기관은 원웨이로 매도를 퍼부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거는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받은 겁니다. 다 이렇게 걸어놓고 받았겠죠.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개인적으로는 물량이 많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러면 더더욱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65,000원 윗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한 번은 웬만큼은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아니라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때 그 댓글을 보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이 꽤 이제 계시더라고요. 물론 분할 매도를 하셨겠죠. 주가림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뭐 그 연장 지르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했던 그냥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더 갈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영역을 1차 이제 목표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올라올 때는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긴다. 예. 여기에서 내가 매도 안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 나가겠습니까? 절대 매도 못 합니다. 이때 찍혀있던 수익률. 내가 만약에 평단이 이거 그냥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평단이 4만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이 65%입니다. 장중에 수익률이 이게 이런 식으로 한 40%까지 내려오죠. 20몇 프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주가가 거의 한 뭐 20% 거진 빠지긴 했지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강세일 때 내가 뭔가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분할 매도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결국 이때 분할 매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음봉이 내가 아직 잔량을 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전고차에서 끝난다라고 보진 않아요.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면 또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케가 이 과거의 주가름들을 쭉 보면요, 이 정도의 음봉을 보여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때 뭐 11%, 오늘 17%죠. 16% 찍었다가 12%, 이때도 뭐 10%, 이때 뭐 15%, 네, 다 이 정도거든요. 고가 감안해도 14%. 지금 이 차트 안에서는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이나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을 감안을 해도 이 정도의 음봉이 나온 적은 없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전고점 라인, 우리가 맨 처음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이죠. 이 구간을 오늘 막아준 겁니다. 막아줬지만 막아줬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도 좀 애매하죠. 음봉 이렇게 강하게 꽂혔는데 이걸 막아줬다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 구간에서 이 하락이 멈췄다. 오늘 전고체는 대부분 다 강한 음봉입니다. 두 자리 음봉이 나왔고, 이러면 뭘 봐야 될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과거에 제가 이제 이 수학을 찍었을 때, 네, 이때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고점 영역이죠. 네, 요 구간인데 앞에 산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구간을 넘어가고 딱 캔들을 위로 한번 강하게 뽑은 다음에 이때 16%. 어차피 이때 움직였던 그 주체나 지금 이 스케일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나 저는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기에서 받았던 그 분할해가지고 들어왔던 그 물량을 지금 그걸 토대로 이 스케일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거의 과거의 그 주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거래정지 기점으로 바톤 터치가 된 거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 자금력들이 이스케미컬로 옮겨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요 캔들이랑 가장 좀 유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본체는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전고체의 본체는 SDI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양산을 빨리 한다라는 기대감도 없었고, 현대차가 뭐 양산을 빨리 해야 전고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중요한 건 SDI가 얼마나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양산을 해내느냐 그거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맞물리지 않았나. 관세도 맞물리고, 또 이차전지가 부진했던 틈을 타서 바이오가 강했고, 또 주말 동안 연휴 동안 조선주랑 방산주의 호재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전형적으로 최근 시장만 본다면 기술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런 흐름에 하필 또 악재가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좀 투매 액션이 만들어졌다. 오늘 여기에 개인 쪽에 매수가 한 10만 주 찍히고 외국인이 그냥 무포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1, 2거래일 정도는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수학처럼 뭐 개파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드는 거 뭐 꼭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요 구간이죠. 5만원과 이제 52,000원 구간을 최대한 막아주면서 이거는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음봉이 또 강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55,000원, 네,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옆으로 좀 눕혀주는 그런 패턴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봤던 이제 요런 흐름이죠. 네, 이런 흐름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거, 이게 가장 괜찮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때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때의 기억도 아직도 있고요. 심지어 이때 제가 영상의 제목을 뭘로 달았는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학 때. 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오늘 이 주가의 데미지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막 내리빠질 만한 그런 저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빨리 들어오긴 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세 이슈도 재탕재탕이거든요. 똑같은 거에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오늘 이차전지도 물론 안 좋았기도 했고. 네. 이런 패턴은 금방 또 시장이 면역이 생기고 적응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 저는 3월은 그래도 여전히 좀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만원대에서는 아마 이 정도 가격 주면은 그동안 좀 이제 째려봤던, 이 전고체를 째려봤던 그런 분들도 오늘 음봉을 보고 아마 많이 놀래가지고 매수할 생각을 접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5만원대의 이 초반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선절 라인을, 이런 자리 그냥 잡아놓는 거죠. 48,000원 정도. 이거 5만원에다가 선절 라인 걸으면은 5만원 깨는 액션을 또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한 이 정도 여유 구간을 주고 이런 구간에서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뭐 단기 관점에서는 또 한 번 좋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연기금 포지션, 투신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1번 기관의 포지션, 그 다음에 2번은 지수의 반등입니다. 그리고 3번은 이차전지의 포지션. 요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막 이렇게 불안해 많이들 떨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딱 중요 구간을 앞에 두고 굉장히 과하게 주가를 아래로 밀었거든요. 이 코 앞에 놓고. 보통 이렇게 이벤트 가격이 걸려있을 때는 진짜 그 피날레를 찍기 위해서 웬만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이런 가격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중에 이제 악재가 나왔잖아요. 물론 그 관세 이슈가 주말이랑 연휴 기간 동안 나오긴 했지만, 진짜 얘네들이 한번 끝장낼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장 전에 호재 같은 거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호재 같은 이슈를 던져놓고 시가를 이제 요 언저리 부분에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한번 액션 주고 밑으로 거래량 팍 빼면서 악재 이슈 딱 퍼붓고 주가 밀겠죠. 그런 패턴까지는 아니었어가지고 저는 지금이 뭔가 이 시세의 끝자락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48,000원과 오늘 뭐 종가 부근이죠. 이 정도 구간에서 차트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는 움직임,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케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한 구간 오면은 그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또 자주 드렸는데, 제가 2번 또 이야기 안 드린다라고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네.
굳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같이 음봉 나온 날 괜히 또 이야기 드리면은 그 염정 지르는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다시 한번 흐름을 잡고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네, 요거를 한번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죠? 네, 뭐 물론 매도를 하신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못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그냥 허무맹랑하게 뭐 10만 원이니 9만 원이니 15만 원, 20만 원 이런 거 다 아무 쓸모 짝이 없습니다. 예. 이게 오늘 뭐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응이 거의 한 7할입니다. 나머지 2가 이제 뭐 시장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머지 한 1 정도, 한 10% 정도가 저는 한 예측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그날그날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예, 뭐 여기 뭐 차트 보이지도 않는 목표가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축각합니까? 예,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대응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악재까지는 아니지 않나. 또 추세를 밑으로 강하게 내려 꽂을 만한 그 정도의 악재도 일단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종가 그 음봉 자체가 굉장히 또 컸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한 소화하는 그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또 올려드리는 장중에 시장에 관한 뭐 코멘트나 아니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이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만 장중에 내가 틈틈이 확인을 해도 굳이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